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채권자 제외의 문제를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내가 나의 채권자 목록에 아무나 채권자로 다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면 채무가 일부 탕감되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는 배당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채권자이기만 하면 이 안에 다 넣을 수 있나? 뭐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이런 데는 당연히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채권자인데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같이 살면서 서로 이득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우자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돈을 빌린 게 맞기는 한데, 내가 내는 변제금의 일부가 배우자한테 배당이 된다는 말은 내가 낸 변제금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경제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빚져서 최선을 다해서 변제금 낼 테니까 나머지 탕감하게 해달라 해놓고 내가 내는 얼마 되지도 않는 변제금의 일부가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오는 게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 보는 거죠. 심지어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아닌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동거인인 경우에, 같이 사는 경우에, 생활비를 같이 지급하고 같이 분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라고 봐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시를 봅시다. 금융권에서 5천만 원 빌렸고,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다 포함해서 5천만 원 빌렸고, 홍길동 씨한테 5천만 원 빌린 겁니다. 그러면 채무가 1억인데 비율이 1대1이잖아요. 금융권하고 홍길동이. 채무자가 월급이 243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고 10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면 그 나머지 채무가 탕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법원에 매달 100만 원 내면 법원에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금융권한테 50만 원 분배해주고 홍길동한테 50만 원 주겠죠. 그러니까 홍길동한테 50만 원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친밀한 사람들, 보통 채무자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하니까 여기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진정성 자체도 의심을 하는 것이고, 가짜 채권인데 빌린 적이 없는데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가짜로 빌렸다고 하고 채권자 목록에 넣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빌린 게 맞다 하더라도 홍길동 씨는 보니까 같이 사는 부모님이네, 같이 사는 배우자네, 또는 같이 사는 동거인이네, 이렇게 판단이 들면 내가 낸 변제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제외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100만 원 낸 게 전부 다 금융권으로 배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최근 취업의 문제인데, 최근 취업은 최근 1년 내에 취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채무자들 중에서 오늘 취업하고 내일 개인회생 바로 신청해도 되나, 이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뭐 개인 사업하다 폐업했든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뒀든 즉시 취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취업하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대신 작년에 소득 평균 낼 게 없잖아요. 작년에 그 직장에서 돈 받은 게 없으니까. 소득 평균을 5만 직장 모든 직장을 다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는 직장만 평균을 낸단 말이죠. 작년에 다른 직장 다녔으면 그거는 평균 낼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취업하고 내일 신청하면 오늘 이전에는 급여 받은 내역이 없으니까, 평균을 산출할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 이후로 월급 받는 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평균을 내는 거죠. 재판하면서, 재판 중에 매달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법원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재판하면서 다른 거 검토하면서 이 사람 월급 받는지 매달 확인해서 이걸 평균 내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거죠. 대신 방금 취업했으니까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법원에서 볼 때는 개인회생 하려고 일부러 소득 낮은 데로 이직한 게 아닌가, 또는 직업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여러모로 의심이 많이 되니까 조건부 인가를 달아서 이 사람은 매년 소득 상태를 보고를 하고, 혹시 인가 받을 때보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쉽게 말해서 재판 끝나고 소득이 높아지면 더 번 만큼 변제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내려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계속 반복해서 이직하는 분이 있거든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직을 계속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볼 때 직업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직업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기각을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최근 취업 자체는 괜찮은데 직업을 계속적으로 바꾸지는 마시라, 재판 끝나고 몇 달만 기다렸다가 재판 끝내고 이직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자, 참고 사건인데 이 채무자는 1월 달에 취업해서 5월 달에 신청했으니까 최근 취업이죠. 최근 취업이니까 작년 소득 평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최근의 소득을 다 내는 겁니다. 1월에 취업했으니까 1월 거 내고 2월 소득도 제출하고 3월 소득도 제출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소득을 제출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니까 이 채무자가 지금 어디에 재직하고 있는지, 예전에 어디에 재직했는지 전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나 직장 유무에 대해서 허위 보고하기는 쉽지 않다. 거짓말하면 적발되기 쉽다. 소득금액 증명원도 몇 년치를 전부 다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얼마 벌었는지 대략 나오니까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5천만 원 벌었는데 그전에도 보니까 4,800, 4,500, 4,400 꾸준하게 벌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연봉이 2천이라고 줄었다고 하더라. 이러면 법원에서 의심을 품고 물어보겠죠. 조사를 하겠죠. 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인데 채무자가
내가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사는데 월세도 아니야, 그냥 얹혀 사는 경우에는 그것도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른데 월세집이나 소유된 집을 은닉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상 임대인이 누구인지 관계를 설명해라, 배우자인지 부모님인지 친구인지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무상 임대인 이 사람이 채권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가 무상 임대인이고 동거인이니까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채권자 목록에 넣는 게 타당한가 의심을 하겠죠. 내가 낸 변제금이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셈이니까. 자, 법원에서 말하기를 무상 임대해준 사람하고 신청한 채무자하고 같이 임차해서 살고 있는 특수한 관계, 경제 공동체니까 그 사람을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는 건 내가 낸 변제금의 일부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나머지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이 나온 겁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내라. 이 사람 1월에 취업해서 5월에 신청했죠. 그러니까 최근 취업한 소득밖에 없으니까 6개월 정도, 1월에서 6월까지 소득을 평균 내서 산정해보자, 6개월치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분은 저렇게 제출해놓고 5월달에 신청하고 5월 말에 다시 이직해버렸어. 이렇게 이직을 연달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죠. 직업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없는 직업 아닌가, 소득 없지 않나 하면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모든 걸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1월에서 5월달까지 자기 소득 내역 전부 다 제출해놓고 다시 5월에 이직했으니까 그러면 6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소득 평균 나오는 거를 또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건 최근 취업했으니까 소득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으니까 아주 급박한 게 아니면 신청한 이후로는 이직하지 말고 인가 받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300만원 소득에서 1인 생계비 플러스 기타 생계비 포함해서 173만원 빼고 한 달에 132만원 변제하는데 36회 변제해서 4,70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기 채무의 70% 변제하고 30%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전체 채무의 6,800 중에서 4,700 변제하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는데 5월에 신청했는데 7월에 개시결정 받았죠.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었죠. 부양가족 없고, 부양가족 없으니까 생계비 더 빼달라, 덜 빼겠다 입씨름 할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 없고, 예전에도 재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적도 없고, 아파트 취득했다가 팔았던 적 없고, 개인 자영업도 아니었고, 이러니까 조사할 게 없잖아요. 그냥 월급 받는 게 전부다 이렇게 신청했으니까 재판은 2달 만에 빨리 끝났습니다. 대부분은 최근 취업했는데 재판 중에 다시 이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그래도 최근 취업이면 조건부인가 나올 가능성 높은데 재판 중에 이직했으니까 조건부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재판 중에 이직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걸 다시 평균을 내야 되니까 이직한 그날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 또 기다렸다가 소득 확인해보고 평균 내고 개시결정 내려줘야 되니까 재판도 매우 연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조건부인가도 안 나오고 5월달에 이직했는데 바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이직한 직장 6개월, 4개월 평균 내지 않고 바로 개시결정 받았고 재판도 지연 안 됐죠. 이 채무자가 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직한 직장이 이전 직장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법원에서 별로 바꿀 게 없으니까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